그다음에 이제 예금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정기예금 1년짜리 이렇게 이제 계속 리발빙을 하면서 운용을 하는데 향후 예를 들어 55세, 60세 퇴직을 하더라도 한 30년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년짜리로 계속 운용한다는 것은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좀 수익성이 낮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안정적인 쪽의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상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밸런스 돼 있는 이 고령화 시대 혹은 장수 시대에 전혀 균형이 맞지 않은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금을 좀 더 연금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투자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 여기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본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본시장에서 이제 금융상품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입니다. 이런 환경하에서 제가 이제 그 모두의 장수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의 이제 자본시장의 기회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 수명이 길어집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운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시장의 상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경험적으로는 운용 기간이 길수록 혹은 장기 상품일수록 예를 들어 유동성 프리미엄을 주는 상품,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는 상품은 장기로 가져가면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이제 수익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은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는데 자신의 투자 상품이 적합하고 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이 리스크를 스스로 모두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결국 그 리스크를 고객한테 상당 부분 떠안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보험료라는 것으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확 길어지는 것이 보험사의 연금 상품에는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아서는 자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퍼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연금을 들면 되는데 왜 생각보다 연금을 적게 들까 하는 것인데 투자 상품하고 연금하고 비교하니까 수익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인데 물론 이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만큼 연금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따지고 있는데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마냥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내가 투자 상품으로 해서 적절하게 운용을 하면서 연금형으로 내가 인출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수요로 옮겨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에서 그런 그 스킴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면 옮겨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맡겨놓고 잊어라 하는 부분인데 자본시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역할은 결국 안정된 노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프로그램 내지 스킴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은 이 둘이 아직은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고 그래서 이 둘을 다 키우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운용구 아까 정기예금의 비중이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향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에 아무리 그 수명이 길다고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을 계속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주식은 20년 동안에도 20년 동안도 거의 회복하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그랬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스스로 잘 매니징하는 기술로서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 그 다음에 일들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들
그러려면은 해외에서 많은 상품들을 들고 와야 됩니다. 국내 상품만으로 릴드를 줄 수 있는 상품을 다 개발하기 힘드니까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한 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한 수익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분산을 해놔야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투자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중위험 중수익, 그다음에 일드 관련된 상품, 그다음에 글로벌한 자산 배분, 이 부분이 자본시장에서는 아주 이제 강하게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뭐 스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연금과 같은 것을 거의 미믹해 모방하는 그런 쪽이죠. 그렇지만은 연금의 단점도 많습니다. 뭐냐면은 연금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연금은 개시되면은 중간에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관계없이 그냥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그 연금의 금액이 적은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연금의 단점인데, 투자형 상품으로 이제 연금을 만들 경우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죠. 언제든지 자신이 투자 상품은 인출하려면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에 받는 금액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스킴을 잘 만들어내는 것, 이런 스킴이 없으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뭐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은퇴 시점, 딱 은퇴했을 때 나 얼마를 갖겠다 하는 이런 타겟을 하는데 훨씬 길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퇴 시점에 얼마가 아니라 은퇴 후에 찾은 목돈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찾게 하는가 하는 이 스킴, 이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저널에 보면은 사실은 그 투자형 상품, 그러니까 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윌리엄 샤프 같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양반이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이 인출을 어떻게 할까? 인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인출을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인출을 하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페이퍼를 쓰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인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년 그 65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씩 늘어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수요냐? 자기가 있던 자산에서 인출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가려니까 어느 정도는 가지만은 야 이거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동성이 너무 없어진다.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수요가 이제 투자형 상품에 기반한 인출 상품 혹은 투자에 기반한 연금 상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는 자본시장에서는 아주 준비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출 프로그램,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생애 자산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역할은 이런 운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혹은 스킴,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의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자산 운용에 있어 가지고 AI 혹은 머신러닝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자본시장에 자산 운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인데,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첫째, 운용에 직접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생애자산 관리라든지 TDF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직 짧은 지식으로는 자본시장의 특징은 뭐 아직은 뭐 비효율성이 있습니다만은 자산 가격은 랜덤 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랜덤 샥을 머신러닝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바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바둑은 확정적인 경우의 수만 많이 계산하면 이깁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의 가격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랜덤 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선형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랜덤 샥을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뭐 그거는 앞으로의 과연 AI가 랜덤 샥까지 예측할 수 있어 가지고 이 세상을 모두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 뒤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영역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지만은 일정 부분 들어가고 또 일정 부분은 저는 공존하는 형태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AI라든지 머신러닝에 있어 가지고는
이쪽에 TDF라든지 인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기대 수명 증가 이 부분으로 특징 지어지는데요. 저는 투자 상품에 상당히 기회가 되고 이것은 자본시장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장수채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이미 장수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서도 발행하고 공적연금을 통해서도 국가가 장수 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국가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얼마만큼 더 해야 하는가는 뭐 향후에 이슈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대응은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운용이라는 것 그리고 상품을 만드는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은 중위험 중수익 그다음에 일드를 그냥 일드 상품을 떠나서 글로벌 일드 상품을 좋은 일드 상품을 들고 있는 공급 능력 그다음에 국내 자산으로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절대 수익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고령화 시대에 투자 기간이 훨씬 길어져 있을 때는 철저하게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시스템 부분이 있는데 투자에 기반한 뭐 인출, 적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본시장은 원래 자본시장은 IT 투자를 많이 했고 자본시장은 데이터가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은 앞으로 IT 부분에 전폭적인 투자를 해서 이런 솔루션과 시스템을 잘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Kim. 네, 김경록 소장님 감사합니다.